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춤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보통 춤곡을 생각하면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곡이잖아요. 그런데 신나는 그런 경쾌한 느낌보다는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음악으로 반복되는 그런 멜로디가 참 애잔하면서 또 가볍고 빠르면서 아무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피아노로 만나는 폴란드의 민속춤 쇼팽의 마즈루카입니다. 그렇군요. 쇼팽은 피아노 신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피아노 곡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쇼팽은 일단 피아노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철학을 펼친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날까지 약 230여 정도의 곡이 모두 피아노와 관련된 작품이라는 것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쇼팽은 피아노라는 악기의 어떤 그런 가능한 범위와 레퍼토리를 가장 많이 넓혀놓은 작곡가로 여러 가지 장르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피아노라는 악기에 오로지 집중했던 쇼팽이 마조르카에 관심을 갖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쇼팽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때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서 끝까지 활동을 한 게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쇼팽이. 근데 남다른 그 조국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고나 할까? 또 폴란드가 특히 여러 강대국들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폴란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에 굉장히 항상 속상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활동으로 조국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삼박풍의 왈츠라고 할 수 있는 마조르카는 그 폴란드의 색채감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이제 마조르카의 이제 역사를 좀 얘기를 하자면 폴란드의 마조푸세 지방에서 유래된 춤과 춤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12세기 경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16세기 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17세기에는 폴란드 주변 국가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고 18세기 무렵엔 독일, 작센 지방을 다스리던 폴란드 왕에 의해서 독일 왕궁에 전파되고 그 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유행됐고 19세기에는 러시아까지 보급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춤과 춤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점점 음악이 춤에서 독립된 예술 장르로 이제 발전되어 가면서 쇼팽이 마조르카를 피아노로 이제 승화시키게 되죠. 춤곡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또 이 작곡가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같은 리듬을 일단 끝까지 반복하고 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작곡가의 개성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런 반복됨에 익숙해짐으로써 음악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팽은 이런 춤곡의 특징을 활용해서 많은 춤곡을 남기게 되는데요. 폴란드 농부들과 연관된 폴로네이스 또 마조르카가 가장 폴란드의 감성을 잘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그 장르가 유럽 사교계의 인기를 많이 끌게 됩니다. 이 마조르카의 중심 리듬은 밀고 당기기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조르카를 피아노곡으로 작곡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마조르카를 쇼팽이 작곡하기 시작한 건 9살 혹은 10살 무렵이고 1826년 18살에 쇼팽은 이미 여러 편의 마조르카를 작곡한 상태였습니다. 음, 그리고 그가 친구인 얀 바이러 블루키에게 마조르카 작품과 함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전에 말했던 마조르카를 보내네.
몇 번 연주하다 보면 내가 작곡한 마조르카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뭐 말한 것만 봐도 쇼팽이 얼마나 자신의 마주르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쇼팽은 약 59개의 마주르카를 남기고 10살 무렵에 첫 마주르카를 작곡해서 세상을 떠나던 해인 1849년까지 계속 이 마주르카의 작곡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조르카의 첫 출판은 언제일까요? 네, 1832년인데 네. 그때 그 이전에 1830년 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마수르카 1번부터 4번을 먼저 출판하고요. 즉 작품 번호 6의 1부터 6의 4까지 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마수르카 5번부터 9번, 즉 작품 번호 7-1부터 7-5까지의 작품을 출판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피아노로 만나는 폴란드 민속춤 쇼팽 마주르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곡, 어떤 연주자로 들을까요? 네, 작품 번호 6의 1-4번 중 1번, 2번을 감상하실게요. 네. 마즈루카 특유의 삼박 리듬 위의 멜로디의 애잔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시골의 정겨운 풍경 또한 느낄 수 있는 이 곡을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쇼팽의 마조르카 작품 번호 6의 1번과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마조르카 작품 번호 6의 1번과 2번을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쇼팽의 마조르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쇼팽이 마조르카를 발표하던 당시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이에 대해서 슈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조르카는 쇼팽이 작은 예술로 다듬어낸 분야이며 아무리 곡을 써도 점점 변화가 깊어진다. 각 곡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의 향기가 풍기고 있으며 형식과 표현에 어떤 새로운 것이 포함되어 있다. 슈만이 이렇게 극찬을 해서 그런지 쇼팽은 마즈루카를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곡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마조르카는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네. 전국 연주는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연주라서 오늘은 일부 작품만 실현하시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죠? 네, 좀 전에 감상하신 작품 번호 6 그리고 작품 번호 7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네. 먼저 작품 번호 6의 1번에서 4번은 마조르카 1번 넘버 1, 1번에서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2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이 1번은 좀 전에 들으신 대로 F샵 단조에 약간 시골의 축제에서 춤을 추긴 하는데 아주 빠르지 않으면서 좀 우아하면서 소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즈루카의 매력은 이 밀고 당기기. 이게 삼박인데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어디서 약간 네, 리듬이 굉장히 밀당이 심한데요. 특히 네. 오른손 멜로디를 들으시면은 이게 그냥 원래 리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를 폴란드인의 감성이 없는 사람은 네. 사실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아, 그래서 쇼팽 콩쿠르에 참가하는 참가자들도 폴로네이스와 마조르카의 음악을 표현하기가 가장 어렵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특히 동양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리듬입니다. 근데 이 부점 리듬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리고 삼박의 액센트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렸다가 네, 이렇듯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작품 번호 6의 2는 역시나 마조르카 특유의 리듬, 조는 다르지만 아주 감미롭게 나타나 있죠. 네, 이게 3박의 리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자, 3번은 액센트가 있는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연에 둘러싸인 어떤 시골의 공터에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느낌이랄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박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런데 액센트가 바뀝니다. 네, 어디 나타날지 몰라요, 이 비트가.
4번 E 플랫 단존 작품 6의 4는 쇼팽의 마음에 떠오른 스케치라고 할 수 있듯이 짧은 우수를 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작품 번호 7은 연주가 자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널리 피아니스트들에서 연주가 되는 곡인데요. 작품 번호 7은 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작품 번호 6의 다음 해에 출간된 후에 다음 해에 출판이 되었죠. 5번, 즉 작품 번호 7의 1은 굉장히 쾌활하고 익살이 넘치는 곡인데요. 네. 그냥 쾌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고상한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약간 익살스럽게 네, 이렇게 이어지는 멜로디죠. 네. 6번 작품 번호 7의 2는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평을 받는 좀 서글프고 애잔한 느낌이고 7번 작품 번호 7의 3은 아름다운 곡조에 따라서 노래하면서 기타와 닮은 반주가 어우러지는 작품입니다. 네. 8번 작품 번호 7의 4는 굉장한 변화와 대조가 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요. 쾌활하게 웃는 무용수, 또 사랑에 우는 무용수, 들떠서 떠들어대는 무용수 등 다양한 무용수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에 담겨져 있는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9번 작품 번호 7의 5는 아주 짧은 곡인데 그 속에 다양한 즉 기쁨의 감정이 또 가득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쇼팽의 마조르카를 연주한 연주자들 중에 또 특히 애정이 가는 피아니스트 있습니까? 네, 당연히 아르서 루빈스타인을 첫 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조르카를 음악적으로 완성해내서 연주하기에는 어떤 연주자 자신의 예술성과 그런 고도의 개성 또 폴란드의 감성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완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음악인데 그래서 마조르카 전곡을 녹음한 연주자가 굉장히 드물고 폴란드의 쇼팽의 감성을 제대로 표현한 피아니스트가 극히 또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아니스트들 가운데 루빈스타인의 연주가 쇼팽 마조르카 하면 영원한 롤 모델이 여러 사람에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루빈스타인은 1930년대에 비폴란드적인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의 마조르카 연주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레코딩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3번에 걸쳐서 마조르카를 녹음했는데 그중에 1962년 폴란드적 정사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호로위츠 또한 전곡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각 곡이 모두 초절정의 명연으로 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을 들을 때 이야기해 주신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떠올리면서 감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